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미대 학사 졸업 후 앙제보자르 2학년 편입학 시험을 통해 들어와 현재 2022년 8월 기준 앙제보자르 석사 1학년, 즉 보자르 4학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의 전공은 섬유예술입니다. 저는 프랑스 보자르 유학 중에 작은 팁들이나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들을 주로 제작 중인데요. 저는 많은 보자르 유학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저의 영상들을 하나의 작은 조언 또는 팁 정도로만 보고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보자르 수업 과목들 또 수업 방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자르를 현재 3년째 다니고 있으니 학년별로 나뉘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2학년 수업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2학년일 당시에는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그때거든요. 혹시 후에 앙제보자르 이제 아트텍스트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목이 전혀 다른데?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보자르 미리 맛보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르 수업을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론 과목, 전공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입니다. 이론 과목과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였습니다. 이미 성적표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시간표 짤 때도 보면 선택 과목 중에 전공 과목 시간이랑 겹쳐서 못 듣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보자르 이론 과목 첫 번째, 철학.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보자르 처음 편입하고 들은 첫 수업이 철학 수업이었어요. 철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트, 디자인, 섬유예술 상관없이 2학년 모두가 다 들어야 되던 과목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어학 다닐 때 어학원 반에서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멘붕이 많이 왔던? 심지어 2시간짜리 수업인데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칠판 필기 없이 말로만 수업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주변 프랑스인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철학은 우리한테도 어려워 이러면서 자기 노트 필기한 거를 저한테 찍어가라면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대신에 철학 수업은 이제 집에서 일정 시간 안에만 열리는 사이트가 있고 그 시간 안에만 문제를 풀면 됐어서 약간 오픈북 시험 같은 느낌이라 듣는 데는 좀 괴로웠는데 시험 볼 때는 좀 다행이다 싶었던 과목입니다. 두 번째 이론 과목은 미학. 미학 수업은 디자인과나 이제 섬유예술 전공만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세라믹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보다는 확실히 좀 알아듣기 괜찮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는 저의 팁은 미학이나 철학 수업을 만약에 프랑스어로 듣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그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한국어 책을 먼저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론 과목은 언제나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친구들이 너 괜찮아? 잘 알아듣고 있어? 막 자기 필기한 거 막 찍어가라 그러고 설명도 제가 이 부분 이해 못했어 이러면은 그 부분도 설명해주고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시험 대신에 에세이를 쓰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책의 한 구절 또는 인용문과 함께 미학적인 어떤 질문을 교수님께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에세이를 쓰는 거였어요. 분량 미니멈이 유니버시티 다니던 친구 얘기 들었을 때보다 좀 양이 적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되게 열심히 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과목은 현대미술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 과목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너무 열정적이시고 시청각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인이어도 이해하기가 되게 편했고 현대미술사 특성상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는 이론 과목이라 직접적으로 작업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대신에 어떤 가정을 해서 레포트를 쓰는 과제를 했는데 그룹으로 했어도 됐어서 전 한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과제했던 기억으로 저는 남아있습니다. 보자르 이제 네 번째 이론 과목은 영어. 영어 수업은 이제 1학기랑 2학기 교수님이 다른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업의 분위기가 정말 달랐거든요. 첫 학기에는 호주에서 오신 교수님이었는데 정말로 영어 수업이었어요. 예술 관련 영상을 보긴 보지만 그 영상 안에서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위주의 가르침을 하셨고 평가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영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자유롭게 하는 거였고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영국에서 오신 이제 예술가이자 교수님이신 분이었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이제 영어 실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픽을 던져주시고 그중 원하는 토픽을 골라서
자기 작업을 그 토픽에 관련 있게 하는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이론 과목을 2학년 내내 들었고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엔 2, 3학년 텍스타일 합쳐도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전공 테크닉 교수님은 2분이 계셔서 한 교수님은 타피스트리라는 테크닉을 주로 가르치시고 타 학교와 연합 작업을 주로 하는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아예 보자르가 아닌 학교랑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이제 보자르 중에서는 벨기에 왕립미술학교, 그쪽 학교 텍스타일 전공 학생들과 연합하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1년 하고 끝마치면서 벨기에에서 연합전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하는 과정 안에서 참여도나 작업 내용으로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텍스타일 테크닉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수, 대바늘 니트, 코바늘 니트, 펠팅, 터프팅건 등등. 그리고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는 주로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고 그 외에는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1년간 개인 작업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게 평가 내용이었고요. 이 외에 아트 텍스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과 다르게 매 학기마다 저희 거만 듣는 테크닉 워크샵이 있었어요. 기존 영상에서 언급하는 것 공통 워크샵처럼 3에서 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초청받은 공예가 분에게 이제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워크샵이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는 시보리 염색을 배웠고 2학기 때는 한국에서는 샤넬 자수라고 부르죠. 루네빌 자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학기마다 voyage d'étude라고 텍스타일만 하는 이제 워크샵이에요. 학교 밖으로 이제 나가는. 보통 이제 5일 정도 2, 3학년 아트텍스 전공생 보통 함께 떠납니다. 첫 학기 때는 텍스타일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5일 정도 마드리드로 갔고 2학기 때는 벨기에 왕립학교 친구들하고 연합전시 및 이제 벨기에 뮤지엄 등을 보기 위해서 벨기에에 5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보자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엔 학교 측에서 수강 신청 전에 PDF 파일로 선택 과목 리스트랑 시간표상 언제인지 이제 정보를 보내줍니다. 선택 과목 리스트에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테크닉을 주로 배우는 과목도 있고 아뜰리에라고 해서 그 과목의 교수님이 정한 테마의 수업 또는 이론 과목 중 선택을 해서 듣는 거였는데 아트과는 3가지 선택 과목을 그리고 저희과는 이제 2가지 선택 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송이라는 비디오와 소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업과 포토독이라고 포토 도큐멍의 줄임말인데 사진 이론 및 사진 작업을 하고 그것을 북으로 만드는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2학년 때는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또는 배우고 싶은 과목을 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디오 소리 작업이나 사진 작업은 한국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다뤄본 적이 없는 과목이라서 흥미로워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엔 그 선택 과목 테마에 맞는 개인 작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거를 이제 발표한 다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워크샵 꾸밈 저는 2학년 1학기 때는 지도, 트라스 이런 키워드로 작업하시는 아티스트 분을 선택했고 그때 한국 학생들하고 그룹으로 했어서 우리가 프랑스 내에서 이동했던 경로들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2학기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죠. 지연이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있고 그때는 죽음에 관한 작업을 하시는 아티스트 분이 왔었는데 저희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를 위한 그 시트웹 그리고 퍼포먼스로 프랑스 음식으로 대체한 한국식 제사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보자르 이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썰같이 푸는 거긴 한데 많이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수강 신청을 컴퓨터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의 첫 보자르 수강 신청은 완전 오프라인. 사실 이때 수강 신청하게 며칠 몇 시에 학교로 와라 해서 학교 컴퓨터실 같은 데서 다 같이 하나?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혹시 몰라서 악수 시간보다 이제 10분 전에 저는 갔어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엄청 길게. 제가 거의 마지막 15명 안에 들어있는 느낌? 일단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직원 2분이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맨 앞에서 거기서 이제 뭘 선택할지 말하는 거였는데 저는 거의 줄의 마지막이었다고 했잖아요. 앞에 애들이 신청하면서 줄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무슨 과목 정원 다 찼다 신청 불가능 막 이렇게 점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선택한 과목이 남아 있어서 선택해서 1년간 잘 듣긴 했는데 보통 다른 보자르는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다른 보자르 학생이 들을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우연히 알고리즘에 보게 된다면 그쪽 학교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자르는 보통 한 수업을 1년 내내 이게 듣는 게 좀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보자르 평가는 이제 각 과목별로 학기마다 헝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마지막 날에 그 수업에서 자기가 했던 자기 작업을 발표하고 평가받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 학기마다 빌렁이라고 한 학기 또는 1년간 했던 모든 작업을 쌓으라는 이제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아커스아지라고 하죠. 전공 교수님 한 분과 타전공 교수님 두 분, 총 3분 앞에서 제 작업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크리틱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과정 안에서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헝듀 같은 경우에는 F가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이제 성적을 알 수가 있는데 빌렁 같은 경우에는 그날 빌렁이 끝난 뒤 5시에서 6시쯤에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애들끼리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호명이 되면 이제 방 안에 셀드포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좋겠고 어떤 점이 뭐 아쉬웠고 근데 이 점은 너무너무 좋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 들은 조언들이 다음 작업을 위해서 또 다음 빌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보자르는 한국과 달리 절대평가입니다. 오늘은 연합 보자르 수업 종류 및 수업 방식, 수강 신청,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보자르 3학년 그리고 보자르 학사 디플롬 네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보자르 관련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DM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